378번입니다. 해충의 범죄에 따른 구분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협시성 해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벚나무 깍지벌레 협시성입니다. 지똥나무 밀깍지벌레도 역시 지똥나무과 또는 물푸르의 나무과를 가해하는 협시성이고요. 왕공깍지벌레도 역시 협시성인데요. 뽕나무 깍지벌레는 광식성입니다. 특히나 벚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장미과 식물 또는 느티나무까지도 가해하는 대표적인 벌레인데요. 벚나무과 뽕나무 깍지벌레는 갈색고약병이라고 하는 병에 서로 공생관계를 이뤄서 나타나는 병이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갈색고약병을 잡기 위해서는요, 쇠솔로 그 부위를 문대줘야 돼요. 그러면서 뽕나무 깍지벌레, 벚나무 깍지벌레 둘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벚나무 깍지벌레와 뽕나무 깍지벌레는 생김새가 매우 유사합니다. 육안상으로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뽕나무 깍지벌레는 광식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느티나무나 느릅나무에 발생하는 깍지벌레에서 갈색고약병도 같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뽕나무 깍지벌레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광식성 해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향나무 잎응애가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잎응애과는요, 광식성입니다. 근데 책에 자세히 보시면요, 향나무 잎응애는 협식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0번입니다. 다음 중 단식성 해충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이 문제를 풀려면요, 책 179번 한번 보시면서 이 문제를 봐보십시오. 검은 베네즘 면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벽과 식물 그리고 느릅나무를 가해하는 협시성인데요. 근데 책에서는 이게 단식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문제 자체가. 그런데 책에서는 분명히 단식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검은 베네즘 면충이 나왔다고 하면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떼죽납작 진딧물 같은 경우는 나도 발행이새와 떼죽나무를 가해하거든요. 이건 협식성이죠, 맞죠? 과가 다른 두 개의 기주 이동을 통해서 가해를 하니까요. 외주면충 같은 경우도 대나무와 느티나무를 가해하는 협식성입니다. 일본 납작진딧물도 조리대 이대를 가해하는, 그리고 떼죽나무를 가해하는 협시성이고요. 검은 베네줄 면충도 역시 벽과 식물과 느릅나무를 가해하는 면충 진딧물 아까인데요. 책에서는 좀 이상하게 이거를 단식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은 책이 개편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보기 자체, 특히 179번에 있는 중간기주와 주요 가해 수종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긴 하겠지만은 보류고요. 381번입니다. 다음 중 협식성 해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뭄비 왕나무종, 붉은 목나무종, 오리나무종 같은 경우는 광식성입니다. 그러나 소나무종 플러스 애소나무종 플러스 노랑애소나무종 같은 경우 소나무류를 가해하는 협식성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협식성 해충인 것은 1번부터 4번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 방패벌레 같은 경우는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협시성 해충입니다. 어떤 방패벌레가 와도 방패벌레는 모두 협시성 해충입니다. 1, 2, 3, 4 모두 정답이 되겠죠? 383번입니다. 협시성 해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광릉긴나무좀, 서나무류와 참나무류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협시성 해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애소나무좀, 노랑애소나무좀은 소나무좀과 같이 협시성 해충입니다. 그런데 앞털뭉뚱나무좀은 일단 책에서는 분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책 나무병해충 도감에서는요, 이게 느티나무를 가해하는 해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털뭉뚱나무종 같은 경우는 2차 실기에서 굉장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나무예요. 왜냐면은 느티나무 이식목 같은 경우에서 앞털뭉뚱나무점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무를 키우는 곳에서요, 건강한 나무 같은 경우는 앞털뭉뚱나무점을 좀 이겨내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식하기 이전이라면은 분명 뿌리도 제거했을 것이고 위에 있는 가지도 제거했을 것이고 잎도 제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무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마치 귀신같이 찾아내서 앞털뭉뚱나무점이 가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요, 안 보였던 앞털나무점이 어느 순간에 보인다고 하면은 앞털뭉뚱나무점이 단순히 느티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도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책에서는 일단 단식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책에서 나와 있는 말은 저희 수목해충과 책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문성철 선생님이 쓴, 이상기 선생님이 쓴 나무병해충 도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2차 실기에서 꼭 보셔야 되는 책인데요.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단식성이라는 말은 없지만요. 자, 384번입니다. 다음 중 광식성 해충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밤바구미, 도토리 거위벌레, 포도 거위벌레는요, 단식성 또는 협식성입니다. 밤바구미 같은 경우는 협식성이고요. 도토리 거위벌레도 참나무과를 가해야 하는 협식성입니다. 포도 거위벌레는 포도나무를 주로 가해야 하는 단식성이고요. 근데 왕바구미는요, 참나무류뿐만 아니라 느티나무류 또는 기타 다른 수목도 가해를 하는 광식성 해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광식성 해충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벚나무 사양안에서는 벚나무를 주로 가해하는 단식성 또는 협식성 해충입니다. 하지만 명확히 분류는 안 돼 있어요.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소나무과의 협식성 해충이죠. 이것도 역시 2차 실기시험 때 유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유리알락하늘소는 이게 학명으로는 아노플로포라 글라브리페니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향토 수종은 알락하늘소라고 아노플로포라 치넨시스라고 있습니다. 치넨시스라고 해서 중국이 아니고요. 유리알락하늘소가 중국에서 날라온 대표적인 외래 해충입니다. 근데 유리알락하늘소를 좀 유심히 바라보셔야 되는 게, 항구가 발달해 있는 부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하늘소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무역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외래 해충에 조금 취약한데요. 알락하늘소는 일반적으로 중국 단풍을 좋아하는데요, 이 유리알락하늘소는 중국 단풍뿐만 아니라 버드나무를 주로 가해하는 굉장히 광식성인 외래 해충입니다. 그래서 유리알락하늘소와 알락하늘소 이 두 가지는요, 2차 실기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학명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게 외래 수종인지 향토 수종인지도 아셔야 되고요. 유리알락하늘소가 외래 수종이죠. 알락하늘소는 우리나라 향토 수종이고요.
그리고 생활사도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